안녕하세요. EBS 기출 문법, 그러니까 우리 이제 포켓 그래머죠. 이번엔 8편 들어볼게요. 이번엔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if와 that, whether와 do입니다. 자, 또 한번 재미나게 새로운 어법을 한번 해봅시다. if와 that과 whether와 do인데요. 항상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들은 일단은 회화적으로 사용할 때는 굉장히 능숙하게 영어를 많이 쓰다 보면은 당연히 되겠죠. 당연히 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어법적으로 풀 때는 아셔야 돼요. 그 용법이 무엇인지, 그 미세한 차이가 무엇인지. 그래서 시험용 일단 영어와 그다음에 회화용 영어는 좀 차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영어를 가리키지만은 회화를 할 때는 따로 연습을 해요. 예,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연습을 하고, 그리고 뭐 미드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계속해서 발음을 교정하면서 따라 읽거나 하는 것들을 계속합니다. 예, 하지만 시험을 공부하는 것도 이쪽 방향에서 다시 또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의 오조나 그런 걸 통해서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으려면은 거의 원어민과 같은 수준의 영어권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방식을 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법이 다르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국에서의 어떤 테스트형의 어떤 시험과 그 다음에 영어권에서의 어떤 시험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격차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땐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예,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자, 일단은 한번 볼게요. 자, if, that, whether, do인데요. 먼저 우리가 if에 대해서 좀 알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if라는 것은요. 총 사용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예. 즉, 해석이 세 가지로 된다는 거죠. 예. 해석이 세 가지로 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해석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이죠. 그리고 만약 뭐뭐라면 이란 의미일 때가 우리가 이제 가정하는 거죠. 뭔가를 가정하는 건데, 이 가정이라는 것이 두 개가 있죠. 뭐냐면, 실제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을 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 선생님이 만약에 여성이라면 이렇게 한다면 실제 저는 남성이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여성이라면이라고 한다면 실제 사실에 반대가 되겠죠. 이때는 봐요. 나는 여성이다라고 하면 I am woman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가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정을 한다는 것은 실제 사실이다 아니다? 실제 사실이 아니다. 실제 사실이 아닐 때는 어떤 방식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표시해야죠. 근데 영어 단어에서는 이게 가정이라는 걸 나타내는 어떤 특별한 동사나 이런 게 없어요. 이건 가정을 나타내는 동사다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 사실의 시제가 현재이잖아요. 시제가 현재일 때 그 동사의 시제를 하나 과거 형태로 밀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now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시제가 현재여야 되죠. 그런데 여기 시제 뭘로 썼죠? 제가 were이라고 하는 과거로 썼죠. 그 이유는 뭐다? 얘 둘의 격차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있는 일 없는 일,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래서 무슨 의미가 된다? 가정의 의미가 된다. 그래서 가정법은 항상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사건의 시제가 있겠죠.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사건의 시제를 중심으로 놓고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표시하는 동사를 한 시제 과거 형태로 쓰면 가정법이 된다 이 얘기죠. 됐죠? 그리고 만약 뭐뭐라면 일도 사실, 있는 사실 그대로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죠? 있는 사실 그대로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게 있겠죠. 나는 너를 만나면 항상 일이 잘 됐어. 이런 거 있죠.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만났을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그냥 직설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러한 시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if라는 단어 하나 써주시고 그죠? 예. 난 널 만나면 기분이 좋아. 이런 걸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쓰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들 쓰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이게 가정인지 직설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시냐면 이 뒷문장을 보시면 조동사를 이용해 가지고 영어를 표시했잖아요. 이렇게 조동사. 그러면 이건 가정적인 의미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조동사가 없이 그냥 동사를 쓰면 이건 직설적인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시가 이제 보시면 이게 중요한 나왔는데 만약에 내가 내가 만약에 너를 만나면 나는 정말로 행복해. 이 얘기 나왔죠. 그죠? 예. 그리고 만약에 자, 여기는 보세요. 여기 뭐가 붙었죠? would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죠. 그러면 내가 당신을 이거는 가정적이게 되니까 만약에 내가 당신을 만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무슨 얘기야? 아직은 당신 아직 안 만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만나면 지금 내가 당신과 만나고 있다면 내가 아마 행복할 텐데 라고 하는 가정인 거죠. 근데 이거는 보세요. 여기에 지금 조동사가 있다 없다? 조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조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다? 아, 이거 직설이구나. 이건 직설법이니까 이건 사실이구나. 이건 팩트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팩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겠습니까? 자, 팩트로 가면 만약에 내가 너를 만나면 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야, 내 예전에 너 만난 적 있었지? 근데 내가 너를 만나면 시제가 언제예요? 과거죠. 예. 또는 여기 mit 이렇게 현재 쓰셔도 될 거예요. 그죠? 내가 너를 만나면 나는 항상 got in trouble, 문제를 겪었어. 내가 너를 만나면 되는 일이 없어! 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것은 실제 사실이다. 뭘로 안다? 조동사가 없는 걸로 안다. 그래서 가정법과 직설법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 알겠죠. 그죠? 아, 이 would. 즉, 조동사가 과거 형태로 쓰였을 때 이거 무슨 의미가 있다? 가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if라든지 그런 단어를 굳이 쓰지 않고도 그냥 본문에다가 동사를 과거 형태로 씀으로써 가정적인 의미가 있게끔 만듭니다.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would go and spoil it. 나 가서 이 밑에는 보세요. 나는 would go and spoil it. 나라면 가서 다 망쳐버릴 건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나라면 가서 그걸 다 망쳐버릴 건데 여러분들 이게 would가 가정적인 의미인 거죠. 그죠? 예. 나라면 나 지금 가서 다 망쳐버릴 텐데, 예. 근데 망치지 않은 거죠. 가정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 보세요. I will go and spoil it. 여기 보시면 I will go and spoil it. I will go and spoil it. 자, I will go and spoil it은 w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죠? will은 주어의 의지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주어의 미래적 의지, 주어의 의지입니다. should는 화자, 듣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 주어의 의지는 보통 영어에서 will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서 그걸 다 망쳐버릴 거야 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죠. 가정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요. 나라면 지금 가서 망쳐버릴 건데 라고 하는 근데 안 한 거죠. 그것을. 그래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를 보셨으면 좋겠다 얘기죠.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 형태 would나 would have pp, could, might 이런 것들은 가정적인 의미가 포함될 수 있다. 그 다음에 should 같은 경우에도 should 말고 should have pp 있죠. 이런 것들은 가정적인 의미가 있죠. 당신은 거기에 갔었어야 돼. 안 갔다 이 얘기입니다. 예, 갔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조동사 다음에 have pp 형태라든지 조동사의 과거 형태는 어느 문장에서든 갑자기 툭 나오면은 그것은 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알아두시면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지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지 아닌지입니다. 인지 아닌지는 이게 참 중요해요. 인지 아닌지는 안다 모른다. 내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즉 모를 때 쓰는 겁니다. 앞에 의심한다, 모른다, 뭔가를 조사하다, 물어보다 이런 걸 때 쓰는 거고요. 이와 반대되는 접속사 대시 있어요. 어차피 if도 접속사고 that도 접속사거든요. 그 뒷문장 구조가 같단 말이죠. 근데 if는 모른다일 때 쓰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요. 예, 몰라요. 모를 때 쓰시는 거고요. 그래서 뭘 물어봐야 돼요. 뭔가를 질문하셔야 되죠. 그럴 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that은요. 반대의 뜻이니까 뭘까요?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갖다 알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실, 이미 나타난 사실을 갖다가 얘기할 때만 that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만약에 if냐 that이냐고 시험 문제를 물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앞쪽을 보시면 모른다라는 단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안다라는 단어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어떤 거냐면 나는 뭐가 나오죠? 모른다라는 말이 나왔죠. I'm not sure 이런 거 있죠. 확신할 수 없다. 이런 거일 때는 절대로 that을 쓴다 못 쓴다? 쓸 수는 있죠. 근데 의미가 바뀐다. 의미가 어떻게 되면 you want it. 볼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현재형을 쓰기는 좀 어렵고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 didn't know.
You wanted it. Yeah, I didn't know that you wanted.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네가 그것을 원했었다라는 사실을 몰랐었어. 여기 don't라고 한번 써볼까요? 예. 이게 더 좋겠네요. 이해하시기에. 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것을 원했었다는 그 사실을 나는 죄송해요. 예, 몰라. 나 그거 몰랐었어.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알고 있다 얘기죠. 지금은 알게 됐는데 네가 그걸 원했다는 사실을 나 진짜 몰랐었어. 이거를 didn't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때는 몰랐었어.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은요. 알고 있다 얘기죠. 그럴 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that은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 그런데 대부분 다 어떻게 쓰냐면 모른다는 계열이 있으면 뭐 쓰라고요? that보다는 if를 써라. 네가 그것을 원하는지 아닌지 나는 몰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if가 인지 아닌지라는 단어로 쓰일 때는 항상 whether 아시죠? 여러분들 whether와 서로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언제 쓰이냐면 영어에서는 이제 if 같은 경우에 인지 아닌지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 있죠. 목적어 을을 목적어 자리나 보어 비동사 이런 거 뒤에 그 자리에만 쓰이고요. 뭐 주어 자리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주어보다 앞쪽에 쓰이는 무슨 부사절로 쓰인다던가 주어보다 앞에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 뭐 전치사 뒤에 쓰인다던가 하는 자리에서는 if를 사용할 수 없고요. 그죠? 뭐만 쓴다? whether를 쓴다. 그러니까 whether는 슈퍼파워예요. 인지 아닌지라는 뜻에서는 whether는 모든 자리에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if는요 동사의 목적어 자리 있죠? 그 다음에 보어 즉 이 보어 자리 이 비동사나 이런 거 뒤에 그 자리에만 if를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못 쓰고요. 심지어는 or은 상관이 없는데 or not이 문장의 뒤에 붙어 있을 경우에도 if는 못 씁니다. or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보세요. 여기 뒤에 보시면 or not 보이죠? 이런 거 붙어 있을 때 if 사용할 수도 없고요. 어차피 주어 앞이니까 부사절이라 그랬죠. 부사절일 때도 if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if는 무조건 요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요것만 사용할 수 있다. 목적어의 자리, 동사 바로 옆에, 동사의 바로 옆, 동사의 바로 옆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동사는 능동일 때는 투부정사나 ing가 되니까 투부정사나 ing도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투부정사나 ing나 동사나 요 바로 옆에만 쓸 수 있다. 을을 자리에 쓸 수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보다 whether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한번 볼까요? Whether you want it, 당신이 그것을 원하는지 아닌지는 doesn't matter, 중요하진 않죠. 그죠? Whether you want it, 여기 또 뭐다? 보세요. doesn't가 동사니까 앞에 게 주어가 되겠죠. 이 자리도 if를 사용할 수가 없다. if는 어디에만 쓴다? 동사와 ing와 투부정사의 목적어 자리에만 쓴다. 세 번째, 뭐가 보입니까? 전치사가 보이네요, 여러분들. 전치사 뒤에도 whether를 사용할 수 있지만 if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접속사 that과 얘기했던 거죠. 원래 접속사 that은 뜻을 외우시는 게 좋아요. 접속사 that은 뒷문장이 완전하다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접속사 that의 뒷문장이 완전하다는 걸 알게 되셨을 때는 반드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뜻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자, 일단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사용됐을 때 이 접속사 that의 뜻은 어떠어떠한 사실. 정해진 거죠. 딱 같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앞에 추상명사 있습니다. 형체가 없는 뭐 fact나 믿음이나 생각이나 같은 어떤 추상명사 있죠. 형체가 없는 명사. 추상명사 옆에 대시 동격의 대수로 쓰인다 그러죠. 동격의 대수로 명사를 꾸밀 때에는 이러이러 뭐뭐이다 라는 내용이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혹시 참고로 관계대명사와 접속사 that을 갖다가 대시 앞에 똑같이 명사를 수식할 때 알겠죠? 차이가 뭐냐면요. 관계대명사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뭐라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접속사 that은 뭐뭐이다 라는 이렇게 되겠죠. 심지어 that이 명사절로 쓰이고 what 있죠. 둘 다 뭐뭐하는 것으로 쓰여요. what도 뭐뭐하는 것. 명사절에 쓰이는 that도 뭐뭐하는 것. 그죠? 이때도 차이가 뭐냐면 that은 뭐뭐이다 라는 것이 되고요. 관계대명사는 뭐뭐인 것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 자, 이다, 다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다자가 안 들어갔죠? 그러면 what인 거예요. What I like가 되겠죠. 자, 내가 그녀를 만났다라는 사실은, 내가 그녀를 만났다라는 사실은 접속사 that이겠죠. 내가 만났던 그 여자는 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만났던 그 여자는 이거는 관계대명사 who나 which나 that 이런 걸 쓰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관계사들은 다자가 없어요. 접속사는 다가 있어요. 뭐뭐이다라는, 뭐뭐이다라는 요것만 구별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접속사 that과 나머지를 구별하는 것은 거저다 얘기죠. 지금 what과 that을 구별하는 것을 한 방에 끝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있는 내용들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at에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결과라는 게 있다 그랬죠. 결과. 뭐냐면 so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고 할 때 그때 결과, 이유. 예, nice to meet you, 뭐 happy to meet you 할 때 그 to를 that으로 바꿔서 happy that 주어 동사. 그죠? I am surprised that 나는 that이야 해서 놀랐다 해서는 이유. 그렇게 해서 이런 의미를 저 접속사 that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다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접속사 that은 사실이고 if는 가정적인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정이라는 것은 아직 안다 모른다?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요거를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예. if는 주구장창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if에는 일지라도라는 뜻이 있죠. 그죠? 어떤 거냐면 잘 쓰진 않지만 형태가 이런 식으로 if not all, if not any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너는 그것을 할 수 없어. 전부는 아니겠지만 너는 그것을 할 수 없어. 뭐 어떤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 이런 건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나옵니다. 회화할 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형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화할 때, 아니 그 독해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회화나 독해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even though, even if, although, though 이거 왜 했냐면 일지라도 해서 even if 있죠. 예, 요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요렇게 좀 아셔야 돼요. 이렇게 even though하고 even if하고 although하고 though하고 요렇게 좀 갈려요. 이렇게 쓰임이 좀 갈리고 특히 even if가 좀 특이한데요. 예, 이분도 잘 안 쓰거든요. 어떻게 특이하냐면 보세요. 도와 올드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쓰이고요. 도는 혼자 뒤에 주어 동사를 가지지 않고 혼자 이렇게 쉼표가 있어요. 반드시 뒤에 도 다음 쉼표라든지 마침표 같은 게 있어 혼자 쓰이면 그러나 라는 뜻으로 사용되죠. 그래서 얘네 둘은 일반적으로 같이 쓰입니다. 예, 같이 쓰입니다. 그리고 여기 even though가 있는데요. 예, 얘네들도 의미는 얘네들 다 같아요. 전부 다 의미가 같지만 이렇게 한번 갈게요. 이렇게 even though하고 even if 있죠. 예. 왜 제가 여기다 했는지 좀 이따 설명을 해볼게요. 이 if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if는 실제 사실이 아니라 그랬죠. 아직 안 일어났다. 그리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내가 알지를 못한다.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거는 내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잘 알지 못할 때 쓰는 거고요. 도 올더는 실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even though도 even if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게 사용된다 하더라도 얘는 그래도 자신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 확신 같은 게 조금 있어요.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죠. 미세한 차이가. 예, 얘네들은 완전히 좀 차이가 크죠. 그죠? 얘네들은 실제 완전히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래서 뭐 다른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 강의들을 보시면요. 여기 두 가지나 요 세 가지에 대한 차이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놓고요. 심지어 외국인들도 요 녀석과 요 녀석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예. 됐죠? 그러니까 if는 뭐다? 가정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even if는 심지어 가정법의 공식을 따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됐나요? 됐죠? 예. 그 다음에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와 같고요. 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온다? 명사가 오는 거죠. 얘네들은 전부 다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뒤에 뭐죠? 주동이 오는 거죠. 주어 동사가 옵니다. 잊지 마세요. 전명구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접주동입니다. 됐죠? 예. 요거를 한번 천천히 기억해 보세요. 예. if는 뭐다고요? 예. if는 작가가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구나. 혹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래서 가정적인 의미가 항상 강하구나. 어떤 형태로 쓰든지 간에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고 그죠? 예, 이제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문제는 자 제가 했죠.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보는 순간 이건 뭘 봐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if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뭐라고요? 가정적인 의미구나. 그리고 가정적인 의미인데 뭐와 붙었다? that과 붙었구나. 그러면 if와 that을 묻는 문제는 that은 뭘 얘기한다 그랬죠? fact를 얘기한다 그랬고요. if는요 가정적인 거라 그랬죠. 그래서 보세요. if는 뜻이 뭐가 된다? 인지 아닌지. 누구랑 싸우게 되면 that과 싸우게 되면. 그래서 뭐의 목적어다? 동사의 목적어다. 인지 아닌지.
됐나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구별하는 걸 재미나게 두 가지를 알려볼게요. 자, 첫 번째, ask는 뜻이 두 가지가 있죠. 뭔가를 갖다가 묻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은 무엇을 요구하다. 그죠? 물어본다는 건 안다 모른다? 모를 때 묻겠죠. 당연히 모르는 거니까 뭐 쓰라고 했어요? 모르면요. 인지 아닌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써야 된다? if나 whether 쓰는 게 맞겠다. 그죠? 요구하는 건요. 어떠한 특정한 딱 정해진 걸 갖다가 요구하겠죠. 이거 해줘! 이렇게 딱 정해졌겠죠. 그래서 이거는 확정된 거니까 뭐 쓴다? that을 써야 된다. 그죠? 그리고 자, 이 얘기 하나 아시나 모르겠다.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자, 주장, 제안, 요구, 명령 있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주장하다, 제안하다, 요구하다, 명령하다라는 식의 동사들은요. 이렇게 되겠죠. 해석을 하면 뭐뭐 하라고 요구하다겠죠. 그죠? 뭐뭐 하라고 요구하다. 영어에서는 이 뭐뭐 하라고가 뭐냐면 should예요. You should go. 너 지금 가야 돼. 가처럼 should를 써야 되는 거죠. should. 이 should를 써야 되는데 봐요. 뭐뭐 하자고 요구하다. 뭐뭐 하자고 뭐뭐 하라고 요구하다기 때문에 여기 원래 지문이 주어 다음에 should가 이렇게 나와서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온다고요. 이렇게. 예. 동사 원형. 영어로 이제 저희가 VR이라고 쓰죠. VR 동사 verb라는 단어 알죠? 그죠? 예, verb. 그다음에 R은 root. 그죠? 예, root. 동사의 뿌리. 그래서 기원이라서 동사 원형이라고 그러죠. 이 동사 원형을 쓰는데 잊지 마세요. 대절에 사용된 should는 일반적으로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ask 다음에 that을 쓰면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주장, 제안, 요구이기 때문에 ask 다음에 if를 쓰면 그냥 주어 동사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서가 두 개가 있네요. 자, 첫 번째 ask가 해석을 해봤을 때 묻다인지 요구하다인지 여기서는 묻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답은 if가 되고요. 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뒷문장 보세요. 뒷문장을 보시면 지금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게 아니네요. 그죠? 만약에 should가 생략됐다면 be라고 쓰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be가 아니라 were이라고 썼기 때문에 that은 쓸 수가 없다. 요구하다는 뜻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if. 이렇게 해서 if와 that을 구별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배우셨고요. 자, 이거는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니까 알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even if, though, although, 그 다음에 even though, 그 다음에 despite와 in spite of 그 다섯 가지의 각각의 속성들, 그 다음에 접속사, 대가 아까 전에 관계사를 갖다가 해석으로 푸는 거 알려드렸죠. 뭐뭐 이 다 이건 뭐라고요? 접속사 대. 뭐뭐 in 내가 귀여워하는 이해되죠? 내가 귀여워하는, 내가 어제 만나고 싶었던,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은 할 때 다자가 없이 사용되는 이런 표현은 what이나 관계, 대명사, 위치나 who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굉장히 알찬 시간을 보내고 가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뭔가를 배웠네요. 하나를 배워도요. 그것이 반복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아직 92개 남았습니다. 갈 길이 바쁘네요. 이상입니다.